여러분은 수십 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다음 날부터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그 사람의 숨소리, 발자국 소리, 문 여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익숙함이 얼마나 큰 허전함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비록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그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아픔이 크지만 그 아픔을 통해 찾은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5, 박미자라고 합니다. 1960년대 초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제게 공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막내 동생을 업은 채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죠. 미자야,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난했지만 딸 공부시키겠다고 소를 팔아 서울로 보내주셨죠.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첫 실습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께 인사드리며 걸어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간호사가 되는구나 싶었죠.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의료 기기도 없던 시절,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젊었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 한 젊은 의사가 발령받아 왔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최정훈 선생님. 그분이 바로 제 남편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3번 병실 환자 차트 좀 가져다 주세요. 응급수술 준비해 주세요처럼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밤 당직을 서는데 갑자기 중환자가 들어왔어요. 밤새 수술하고 환자를 살린 후 정훈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간호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충청도 작은 도시 출신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27살, 그는 30살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두 사람 다 병원에서 일하느라 서로 마주칠 시간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거든요.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 민수가 태어났고 4년 뒤에는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은 씨의 권유로 병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해라는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가정주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 돕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지만 그래도 보람찼어요.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개인 의원을 열게 되면서 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종종 일을 했죠.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남편의 의원은 점점 더 커졌고 우리 집도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남편 병원 행사 참석하고 시댁 명절 챙기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집을 떠나게 되면서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미국 유학을 떠났고
지은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삶의 중심은 아이들이었고, 이제 그들이 떠나면서 큰 공허함이 남았다는 것을요. 그 무렵,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의사 모임으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지만, 점점 더 우리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날도 드물어졌고, 이야기를 나눠도 아이들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뿐이었죠. 요즘 너무 바빠 보여요. 괜찮아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병원이 좀 바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면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떠나고 적응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교실도 다녀보고 요가도 배워보고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우리의 결혼 30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어요.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죠. 그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 우리 결혼 30주년이잖아요. 제주도 여행 어때요? 옛날처럼.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자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5년 전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을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너무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과 여였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바쁘고 서로 시간이 없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함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던 거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더 힘들었어요. 민수는 미국에서 전화로 소식을 들었고, 지은이는 주말에 집에 와서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첫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오던 샤워 소리, 전기 면도기 소리, 옷 입는 소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빨래를 두 사람분만 하면 되고, 저녁을 혼자 먹어도 된다는 것이 어색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악몽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집안을 맴돌았어요. 식욕도 없었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날 무렵, 딸 지은이가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요. 엄마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빠가 없어도 엄마는 여전히 엄마예요.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맞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내 삶까지 멈출 수는 없었죠. 서서히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제 꿈을 다시 꺼내본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동네 데이케어 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그 일이 제게 큰 의미를 주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해요. 80대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남편과 헤어진 후 더 행복해진 사람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들, 심지어 새로운 사랑을 찾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옛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 지은이는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만나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놀랍게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그저 지나간 인연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물론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여행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여행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혼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수 여행에서 저는 바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 행복하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다면 이제는 박미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비록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30년을 함께한 남편과 헤어진 후 나 홀로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실천했던 5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상실의 아픔은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슬픔, 분노, 상처, 배신감, 이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일기에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종이에 눈물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감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흘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일상의 새로운 리듬 만들기.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떠나면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새로운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사 시간,
취미 활동 시간까지 새롭게 구성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집안일을, 오후에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하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리듬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혼자가 된 환경에서 새로운 일상의 틀을 만드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망 확장하기. 배우자에게만 의존했던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모임,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 번씩 발걸음을 떼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저는 홀로서기 모임과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은 제 삶의 소중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외로움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 기반 다지기. 배우자와 헤어진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지냈다면 더욱 그렇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재테크 교육도 받았습니다. 비록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보람과 자신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능력에 맞는 경제활동은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만의 성장과 도전 이어가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성장과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 배움, 도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세요. 저는 60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평생 도전해보고 싶었던 수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는 것이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반려자를 잃거나 헤어진 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시간이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요약하자면, 첫째,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둘째, 나만의 새로운 일상 리듬을 만드세요. 셋째,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세요. 넷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져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성장과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박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뒤늦은 시작이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용기와 지혜를 믿으세요. 반드시 더 밝고 행복한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